오늘은 네트워크 서비스 및 주요 응용 설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 및 주요 설정, 어, 서비스 배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서비스 배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뭐 서버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잘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배너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SHD config 설정에 따라 배너 위치가 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요. 배너 경고 문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취약하게끔 되어 있다. 진단 방법에 대해서는 cat 명령으로 여기 관련되어 있는 요 사항을 좀 검토해 보시면 되겠죠. etc 밑에 ssh 밑에 sshd 언더바 config 그렇게 하고 그랩으로 잡고 배너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에 조치 방법은 해당 배너의 VI 에디터를 열고요. VI 에디터를 열고 해당 그 배너에 그 내용들을 메시지를 이렇게 삽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etc 밑에 issue.net 이런 식으로 해서 issue.net 파일을 생성하고 경고 메시지를 이렇게 해서 접속을 했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원격 접속을 했거나 이랬을 때에 경고 메시지가 빡 뜨도록 그러면은 아 얘네들이 좀 뭔가 신경을 쓰고 있구나 뭐 너가 여기 함부로 침입했을 때는 법적 민사적 형사적 조치를 다 취하겠다 허락되지 않는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경고 문구를 빡 적어 놓으면 배너 메시지 딱 뜨면은 악의적인 목적으로 침입을 하다가도 약간은 위축이 될 겁니다. 아니면 바로 들어왔다가 배너에 대해서 이런 경고 문구를 보면 바로 나가버리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너 관리는 의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해서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사선으로 빨갛게 쫙 이렇게 경고 문구라든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지게 되죠. 뭐 관계자가 정당한 어떤 출입을 한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불법적인 어떤 출입을 한다든지 관계자 외에 출입이 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메시지는 의외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너 관리도 잘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션 타임아웃에 대한 설정입니다. 세션 타임아웃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세션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타임아웃 해서 세션이 끊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0초가 총괄하게 되면 타임아웃 되도록 일단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etc 밑에 프로파일과 액세스 콘솔에 대해서 타임아웃이 모두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취약한 경우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진단 기준이나 진단 방법, 조치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침입을 해서 이 서버가 이미 장악이 됐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 실질적으로 이러한 변수들을 살짝 변화시켜 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체크해보고 살펴보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설정 값들이 변화된 거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양호한지 취약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점검 가이드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0초로 돼 있는데 이 시간대를 예를 들어 무한대로 만약에 했다든지 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세션 타임아웃을 걸어놨다든지 하게 되면 사실 기본적으로 짧게 해놨을 때의 리스크와 무한정이라든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설정해놨을 때 어떤 리스크는 다를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니까 점검 가이드에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캣이란 명령으로 etc 프로파일 그래프로 잡고 타임아웃 이렇게 치면은 확인이 될 것이고요. 액세스 콘솔에서도 이런 형태로 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 방법도 그림을 나와 있고요. 혹시나 안 돼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조치 방법에서 etc 프로파일 안에서 설정을 한다는 거 etc 밑에 프로파일 etc 밑에 프로파일 리눅스이기 때문에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tc 밑에 프로파일 안에서 이제 타임아웃이 이제 300초 이건 기본적으로 세컨
초 단위로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익스포트 타임아웃 해서 실질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루트 계정의 SSH, SFTP 접근 권한 제한을 해야 되는 거죠. 원격에서 접속했을 때 루트 계정으로 접속할 거냐, SSH는 뭡니까? 시큐어 쉘 형태로 원격 접속하는 거죠. 원격 접속하기 위한 포트고 22번 포트가 기본이고요. 텔넷 같은 경우에는 23번이 기본 포트인데 요즘에 텔넷은 잘 안 쓰죠. 이 차이점은 뭡니까? SSH하고 텔넷하고 차이점은 이건 시큐어 쉘이고 SSH 형태로 시큐어 쉘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텔넷은 평문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패킷 스니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단하는 방법이 etc 밑에 pem.d 밑에 로그인 이 부분에 가서 해당 이러한 환경들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cat 명령으로 찾아보고요. permit root log on 해가지고 여기 no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로 이렇게 no, 네, 이거 중요합니다. no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루트 로그인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그래서 루트 로그인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일반 유저로 로그인을 해서 그 다음에 루트로 권한이 퍼미션이 필요할 때는 스위치 유저 이렇게 해서 스위치 유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스위치 유저 할 수 있는 일반 이런 유저도 휠 계정에다 넣어서 휠 그룹에다 넣어서 제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안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일반 계정으로 여기에 만약에 yes로 이렇게 만약에 바뀌어 있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럼 yes로 되어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그러면 루트 원격 접속 제한 설정에 따라서 vi 에디터를 열고요. vi 에디터를 여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파일에 대한 어떤 주석 제거 또는 신규로 삽입해서 이런 식으로 루트 로그인 no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tc pem.d 로그인 요 부분에서 요 부분 required 이런 SO 파일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요 부분과 그 다음에 sshd config 파일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무적으로도 중요하고요. 혹시 시험을 치시는 분들 정보 보안 기사 시험을 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보보안 기사 실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실기 시험에 임하게 되면 실무가 없으니까 이 부분을 모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루트 원격 접속 제한하는 것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설정이다. 다음 네모안을 알맞은 내용으로 채워라. 이렇게 하면 모르는 거죠. 안 해봤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날 때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인 성격도 되고요. 혹시나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실기시험 꼭 이것을 실기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시스템 설정을 해서 루트 원격 접속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이런 조치들이 취해져 있는지를 우리가 시스템 담당자라든지 보안 담당자라면 반드시 봐야 되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시험을 준비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적으로 알아야만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알게 되면 뭐 시험을 치면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숙지해 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SSH 버전에 대한 취약점입니다. 취약점 중 정도 되고 의외로 오픈 SSH 리눅스에서는 오픈 SSH를 좀 많이 쓰는데요. 오픈 SSH를 많이 쓰는데 이 버전이 패치가 안 돼서 좀 낮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벤더사가 권장하는 오픈 SSH 버전일 경우에는 이제 양호하지만
오픈 SSH 버전이 낮아서 패치가 안 돼서 취약성이 나타났는데 아직도 패치가 안 됐다, 업데이트가 안 됐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SH 버전 확인은 etc 밑에 pen.d 밑에 로그인 파일 설정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샵 프롬프트 상태에서 ssh 대문자 v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 리눅스에서는 이 대소문자 가린다는 거, 구분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거 소문자로 쓰시면 안 됩니다. 대문자면 대문자로 써 주셔야 되고, 소문자면 소문자로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치 방법, SSH에 대해서 오픈 SSH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SSH 서비스가 불필요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몬을 정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몬을 확인하는 방법은 ps-ef 파이프라인 그랩 sshd 이렇게 해서 해당 데몬이 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이 데몬을 죽이는 명령어는 kill이죠. kill-9 해당 프로세스 PID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ID 넘버는 414가 되기 때문에 kill 이렇게 됩니다. kill. 여기 보면은 옵션에서 이거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kill 9, 제가 알고 있기로는 kill -9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kill -9 하고 PID 넘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SSH가 시작되지 않도록 스크립트 시작 스크립트 상에서 파일명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스크립트 파일 안에서 mv 명령, move 삭제한다는 거죠. move 명령어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각각의 어떤 그 SSH 설정에 따라서 config 파일 위치가 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코멘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SSH 버전을 확인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패치가 돼 있든지 패치가 안 돼 있으면은, 혹은 SSH가 사용하지 않으면 데몬을 띄우지 않는, 활성화되지 않도록 하고요. 낮은 버전의 취약성이 발견되어 있는 버전일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해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서비스에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이것은 보통 etc 밑에 services 서비스 파일에 가면 vi 에디터로 열면 각종 서비스 파일 서비스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ps-ef grep 서비스명 이렇게 하면 해당 데몬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이, 하나의 서버에다가 모든 서비스를 올려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설치를 하고, 운영체제 OS를 설치를 하고 해당 데몬들을 많이 띄워주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게 이제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서버의 어떤 특정한 서비스 목적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버가 요거는 웹 서버로만 쓰겠다, 요거는 DB 서버로만 쓰겠다, 요거는 FTP 서버로만 쓰겠다, 요것은 뭐 DNS 서비스로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서비스 목적이 있으면 사실은 불필요한 서비스는 다 제외를 해주고, 만약에 웹 서비스로 쓰겠다라고 하면 특별한 80 포트만 오픈을 하고요. 나머지 시스템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데몬만 띄워주고, 다른 부분들은 사실은 다 제거해 주는 것이 보안상 안전한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이 서비스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어떤 서비스 데몬이 필요한 데몬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도 언급을 해놨는데, 불필요한 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시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사용 안 했을 때는 사용되지 않도록 앞에서 주석 처리를 해서 활성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서비스에 불필요한 것들은 FTP, NFS, RPC, SNMP, 샌드메일, 삼바, NIS, NIS 플러스, 스와트, 텔넷, R로그인, RSSH, 기타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해 놓고 있네요. 자, 조치 방법은 서비스 필요할 때는 최신 버전을 설치를 해서 하게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RPM 버전으로 설치해서 찾아서 RPM 버전, 이것이 이제 대부분 뭐 레드햇 계열로 되었을 때는
패키지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RPM 버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RPM 버전이 없거나 이러면 소스 버전을 찾아서 소스는 뭐뭐.tar.gz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것을 압축을 풀어서 gzip으로 압축을 풀은 다음에 그 다음에 tar로 푼 다음에 tar로 풀면 해당 그 디렉토리 안에서 ./configure를 해주고 뭐 gcc나 이런 걸로 컴파일 해주면 되겠죠. ./ 이렇게 컴파일 해준 다음에 해당 파일이 실행 파일로 됐을 때 ./에서 실행 파일 이렇게 해서 소스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etc 밑에 xinetd 이렇게 해서 서비스 파일을 수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는 뭐 이런 파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disable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해당 서비스가 이렇게 데몬을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configure 형태에서 configure 형태에서 vi 에디터를 열고 해당 그런 파일에 들어가면 이렇게 disable 할 거냐 disable 하지 않겠느냐 이런 configure를 좀 수정해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해주면 yes, no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disable 하겠다 yes 그럼 비활성화 하겠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겠다 활성화하겠다 이러면 no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반드시 서비스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xinetd를 리스타트 시켜줘야 됩니다. xinetd는 슈퍼데몬이기 때문에 xinetd는 슈퍼데몬이기 때문에 리스타트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불필요한 서비스 중지하는 것은 해당 프로세스명 데몬을 보고 ps-ef 그 다음에 그랩으로 잡고 서비스명을 보고 kill 그 다음에 프로세스 ID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보고요. 다음 강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